안녕하세요. 이어서 산나물과 재배식물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나물, 재배식물. 산나물을 산에 가서 접은 경우가 주로 무슨 산나물을 우리가 많이 접읍니까? 이른 봄에 꽃사리를 끊으러 간다든가 취나물을 끊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쓴바귀를 아니면 쑥을 캐고 간다든가 그 정도뿐이 안 오죠. 그렇지만은 산에 있는 전식물, 나무에서 나는 나무 어린 순, 그것도 산나물이에요. 그 산나물과 재배식물과의 차이는 재배 채소보다 엽록소가 풍부하다. 엽록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과다 섭취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산나물 채취를 하는 것이죠. 뭐 산나물 채취하는 데 있어서 뭐 자동차 매연이 많이 있고 도로변이라든가 여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자동차 매연에 우리가 찌들리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거나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시달리다 보면 식물도 똑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이 없는 깊은 산중에 가서 채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죠. 그 다음 산성화 체질을 알칼리성 체질로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산나물. 그 다음 유독물질의 해독과 배설을 촉진시킨다. 혈액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산에 가서 우리가 산나물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배식물에 비해 영양성분이 풍부하다. 즉 식물 자체에 가지고 있는 산나물이 우리 재배식물 약효라든가 영양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가 약 50에서 5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재배한 식물을 먹는 것보다 산에 가서 채취해서 먹으면 50에서 한 500배 정도의 약효라든가 영양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채취해서 자시는 것이 훨씬 낫죠. 그 다음 재배 채소는 보편적으로 재배 식물은 화학농법을 쓰기 때문에 화학농법을 쓴다는 것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비료는 칠산염 성분이 있어가지고 인체 두통이라든가 현기증이라든가 성인병, 발암물질을 생성 촉진시킨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산나물, 그걸 우리가 채취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은 농약. 농약은 인체 내에서 피친산으로 변화돼서 관절에 쌓이기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채소 종류를 우리가 주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절염이라든가 신경통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 농약은 토양 속의 미생물 활동과 번식을 곤란하게 하고 또 토양균을 죽이고 지력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연약한 영양가 낮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학농법으로 지은 채소, 식물보다는 우리가 산에 가서 산나물을 채취해서 자시는 것이 우리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식물의 종류는 식물의 상품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 중, 하로 나누는데
상약이라고 그러죠. 아주 독성이 없고 우리가 인체에 먹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곡물, 그 다음 과일이라든가 산나물 아니면 채소 종류를 우리가 상약이라고 하고, 중약은 독성이 약간 있는 거, 즉 고사리, 시금치, 인삼 등등. 이것은 중약은 병을 치료하고 허약한 몸을 보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고사리를 생으로 해서 자시면 안 되죠. 아노미리나제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인체를 각기병을 형성시키는 형상이 있어요. 그게 뭘로 실험을 했냐면 말로 실험을 했어요. 말은 서 있죠. 말이 앉으면 말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말한테 이 생고사리 말리는 것을 투여를 한 달간 하니까 말이 바로 죽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사리를 우리가 섭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노미리나제라는 성분, 비타민 B1과 B2를 파괴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사리 삶아서, 우리가 삶을 때 뭐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삶는 경우가 흔히 많죠. 그렇지만 고사리를 삶을 때는 잿물이라든가 나무채, 잿물이라든가 아니면 소금을 조금 넣어서 삶아서 먹으면, 말려서 먹으면 괜찮아요. 아노미리나제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금치는 뭐예요? 시금치는 생으로 해서 샐러드로 해서 먹는 경우가 요즘 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시면 안 돼요. 왜? 시금치 안에는 수사인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약간 데쳐서 자시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는 뭔 성분이 있습니까? 이에서 출혈이 있는 것을 억제시켜 주죠. 시금치 아주 인체에 좋습니다. 그 다음 하약이라 해가지고 독성이 많은 것. 전이 식물들이 대한민국에 한 4천여 종 식물이 자생종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38만 종에서 한 40만 종 식물이 되는데 4천여 종 식물 중에서 보편적으로 한 50여 종이 독성 식물이에요. 독성이 많아요. 그 식물들은 주로 오래 먹지 말고 주로 구급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하약, 독성이 많다 해서 우리가 무슨 식물이, 50여 종이 무슨 식물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나물이라고 돼. 봄에 나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먹는데 이것이 하약인지 상약인지 중약인지 어떻게 판별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좋은 식물인지 나쁜 식물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 식물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두상꽃차례라고 해가지고 두상꽃차례라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해바라기 향유라라고 하죠. 해바라기 모양으로 생겨있는 꽃 종류는 전부 두상꽃차례예요. 즉 국화과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국화과에 해당되는 식물들, 해바라기, 코스모스, 민들레, 구절초, 쑥, 취 종류, 그 다음 뭐예요? 쓴바귀도 있고 등등 많이 있죠. 한련초도 있고. 이 종류들은 전부 잡시도 돼요. 국화과는 하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두 가지 종류는 독성이 약간 있어요. 몸에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찾는다 할지라도 쉽게 찾을 수가 있지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종류 이외에 두상꽃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이 해바라기 이 모습을 연상시키면 돼요. 코스모스도 이 모습으로 되어 있고 민들레, 구절초, 엉겅퀴 뭐 등등 엉겅퀴도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 식으로 되어 있는 식물들은 전부가 두상코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상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물들을 나무를 채취를 하나 아니면 나물 말고 다른 효소로 만들기 위해서 채취를 한다 했을 때는 이 모습을 연상시키고 채취하시면 괜찮아요. 이 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설상화라고 해요. 혀설. 설상화라는데 이 설상화 모양과 안에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상화, 간상화라고 하는데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안에는 설상화 되어 있는 것은 암술이나 수술이 없는 무성화에 해당되고 안에 있는 통상화는 양성화예요. 암술과 수술을 가지고 안에가 다 있어요. 그래서 벌나비들이 오면 안에 붙게 가에는 안 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바라기 씨도 안에서 있지 가에는 그리고죠. 그와 마찬가지로 두상꽃 차례 이걸 기억을 잘 해놓으시고 상약과 중약과 하약 이것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가을에 무슨 곤충이 울죠? 대표적인 게 귀뚜라미죠. 귀뚜라미가 울면 어떻게 귀뚜라미가 운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실질적으로는 양쪽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요. 예, 그 모든 곤충들 중에서 소리를 내는 곤충의 그 소리가 아주 우는 소리 같이 아니면 즐거움을 주는 식 아니면 슬픔을 주는 식 이런 식으로 날개를 비비는 거 그 소리를 우리가 장식음이라고 그러죠. 장식음이 암놈이 그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순놈이 소리를 내요. 순놈이 그 소리를 내는 건 뭐예요? 암놈을 유인하기 위해서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수컷이 그 장식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리면 뭐예요? 그 울릴 때는 암컷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저기에 장식음이 아주 멋있는 수컷이 있구나 하고는 암컷이 와서 둘이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장식음을 아주 좋아하는 아주 천적이 있어요. 아주 나쁜 그게 파리예요. 그래서 수컷이 열심히 그 한번 그 암컷하고 교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른 수컷이 그 암컷 앞에 가서 그 소리를 내가 냈다 하고 그 암컷이 그 수컷한테 교미를 하게 돼요. 이것이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할 때 너는 귀뚜라미 같은 놈, 귀뚜라미 같은 짓거리를 한다 해서 사기꾼의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일은 다음 주에는 계절별 식물 인문학이라 해가지고 춘, 하, 추, 동, 사 계절에 따라서 하는 식물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